어제는 이 지구별에서 벌어지고 있는 시위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현상과 이 지구촌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상들이 다른 문제가 아니라 결국에 하나의 같은 문제라는 그런 이야기를 좀 했죠. 생각이 좀 많아졌어요. 그래서 이런저런 생각들을 해보다가 우리가 왜 이런 문제들에 봉착을 하게 됐나,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됐죠. 이 인간이 이 동물의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다 보니까 동물들은 자기 본능에 충실해요. 일단 생존을 위해서 필요로 한 것을 쟁취하는 약육강식이라고 하는 이런 원리가 작동을 하죠. 동물의 단계에서는 약육강식이 자연의 법칙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벗어나게 되는 게 인간이죠. 그러나 근본적으로 육신이라고 하는 동물의 껍데기를 뒤집어 쓰고 있기 때문에 욕망이라고 하는 이걸 가질 수밖에 없고 욕망을 부릴 수밖에 없는 본능이라는 것이 있죠. 이렇게 본능을 가지고 있는 동물의 덩어리인 인간이 다른 인간들과 어떻게 관계를 맺고 이걸 풀어나가느냐 하는 문제가 생겼던 거죠. 왜냐하면 내 욕망과 저 사람의 욕망이 부딪히게 되니까 마찰과 갈등은 저절로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아주 초창기 때 인류가 이렇게 처음 출현을 했을 당시만 해도 힘으로 해결을 했을 거예요. 결국엔 싸움이죠. 싸워서 해결을 하는 방식으로 모든 문제들을 해결했을 거예요. 그래서 죽고 죽이는 일이 일상이었겠죠. 그렇게 죽고 죽이다가 분명히 누군가가 야, 그런 방법 말고 다른 방법으로 해결하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라고 제안을 하는 사람이 출연을 했을 거고, 그래서 우리끼리는 이렇게 하자라고 약속을 했을 거예요. 물론 그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들도 있었겠지만 약속을 어기는 사람들도 있었겠죠. 그러면 약속을 어기는 사람을 어떻게 제압하고 통제하는지도 약속을 하게 됐을 거고요. 그러다 보면 이게 하나의 규칙이 되고, 이 규칙들이 오래 시간이 흐르면 관습이 되고 이게 하나의 제도가 될 겁니다. 우리 인간에게 법이 출현하게 된 것, 제도와 법이라는 것이 같은 말이니까 이 법이 출현하게 된 것이 이런 식으로 만들어졌을 거예요. 제가 늘 얘기하지만 인간의 언어도 사실 하나의 약속입니다. 우리가 컵을 컵이라고 부르는 약속, 그리고 법을 법이라고 부르고 사람을 사람이라고 부르고 동물을 동물이라고 부르는 이 언어적인 약속, 이것도 약속이거든요. 만약에 우리가 컵을 야, 이걸 똥이라고 부르자라고 약속을 했다면 우리는 똥을 들고 물을 마시는 이런 언어를 썼을 거라는 거죠. 이게 하나의 규칙이고 약속입니다. 원래부터 있었던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이 살아가면서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그것이 진화 발전해서 지금까지 왔다는 얘기예요. 자연에는 존재하지 않는 인간들이 살아가면서 스스로 만든 어떤 규칙과 약속, 이걸 우리는 법이라고 부르죠. 법은 정해진 게 아니라 계속 진화 발전을 해왔어요. 이 규칙도 우리의 삶의 양식이 변하면서 계속 변화해 왔죠. 이걸 가장 쉽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교통법규의 변화예요. 특히나 그 민식이법 같은 것들은 예전에는 없었던 것들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교통법규가 어때요? 30km 존, 그리고 신호등 같은 경우, 그리고 스쿨존 같은 데선 30km, 그리고 속도 제한을 두고서는 그걸 감시 카메라가 감시를 하죠. 아이들이 모두 집으로 돌아가고 캄캄한 밤이 됐어도 학교 앞에서는 여전히 30km로 달려야만 하는 거죠. 이게 약속이니까 지켜야 된다라는 전제를 깔고 얘기를 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규제와 법이라는 것이 만들어져서 우리의 삶을 올가매죠. 교통방지턱이라든지 속도 제한이라든지 스쿨존이라든지 감시 카메라든지 우리가 우리의 삶을 좀 더 편안하고 안전하고 더 좋은 세상으로 만들겠다고 만든 우리들의 약속과 규칙이, 이런 규제와 법들이 우리들의 삶을 올가맨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좀 이해가 되실까요? 그래서 저는 늘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법은 최소한이어야지 법을 촘촘하게 만들면 우리 목을 졸라서 우리 사는 게 그 거미줄에 걸린 것처럼 옴짝달싹을 못하는 상황이 오게 된다라는 말을 저는 늘 해요. 지금 얼마 전에 유튜브에서 영상을 하나 본 게 삼성 이건희 회장이 젊은 시절에 했던 얘기가 법과 규제를 만들면 발전하지 못한다는 얘기를 해요. 그 시절에도 뭔가 좀 해보려고 하면 자꾸 규제 같은 것들이 있어서 뭘 할 수가 없게끔 자꾸 만드니까 이 사업을 하고 뭔가 이렇게 인간의 삶에 진화 발전하는 뭔가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것 때문에 뭘 할 수가 없어지는 그런 일들이 자꾸 벌어지는 거죠. 지금 대한민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가 법을 만들어서 법으로 사회를 규제하고 통제하고 통치하는 그런 세상입니다. 모두가 법치국가죠. 이건 공산국가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법치국가가 아닌 나라는 없죠. 근데 이 법이 제대로 작동을 하느냐 안 하느냐 뭐 이런 문제들은 있을 수 있지만 만약에 우리나라가 이 법을 만들어 놓고 이 법대로 집행을 하면 아마도 정말 거의 모든 사람들이 미치고 환장을 할 거고 그것 때문에 데모가 일어날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 경찰도 그렇고 검찰도 그렇고 인력이 제한적이다 보니까 법규칙을 일일이 다 세세하게 다 적용시키면서 처리를 하지 못하죠. 지금도 아마 경찰서에는 밀려있는 사건들, 밀려있는 고소고발 건들이 수없이 쌓여 있을 겁니다. 그걸 다 해결하면서 살아갈 수가 없다는 거죠. 법은 정말 최소한입니다. 우리들이 마찰과 갈등을 겪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만능이 아니라는 얘기죠. 이걸 좀 이해를 해야지만, 그러니까 저는 어저께 이야기를 했던 것에서 이런 생각이 튀어나오게 된 게 우리들이 원하는 게 뭔지, 우리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 집중적으로 생각을 해보니까 이런 생각들이 튀어나오더라고요. 우리가 왜 그걸 하는지, 우리가 왜 그걸 하고 싶은지, 우리가 왜 그걸 하려고 하는지, 여기에 대해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생각을 하지 않으면 문제 해결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법은 우리들의 갈등과 마찰을 해결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하나의 도구고 수단이지 법으로 모든 걸 해결하겠다라고 하는 건 참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이해가 좀 되셨을까요? 헌법도 마찬가지예요. 헌법이 만들어지던 시절이 1948년이니까 1940년대는 지금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런 세상을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정말 낙후된 시대였단 말이죠. 당장 먹고 살기 힘들었던 시절에 만들어진 생각들을 지금까지 갖고 오는 건 뭔가 좀 불합리하지 않나요? 아직도 그게 옳다, 그게 맞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대단히 넌센스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대가 바뀌고 세상이 바뀌면 지금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맞는,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나 들으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들로 법을 만들어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렇게 놓고 봤을 때 현재 대한민국의 그 입법부, 법을 만들고 있는 국회가 너무나 수준이 낮고 엉망진창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현실에 맞지 않는 법들을 자꾸 만들어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기네 편, 자기네들한테 유리한 법을 만들지 국민들, 대다수의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고 대다수의 국민들의 불편함을 해결할 수 있는 법을 만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말이죠. 이 불필요한 법들은 싹 다 없애야 돼요. 불필요한 규제들, 그러니까 옛날에 만들어졌던 규제들은 사그리 다 없애버려야 합니다. 그것도 빠른 시간에. 그리고 현재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국민들과 의논을 해서 새롭게 만들어야겠죠. 사실 이런 작업을 하기 위해서 국회라는 것이 필요로 한 건데 국회는 이런 기능을 잃어버린 지 너무 오래됐고요. 그래서 어저께도 제가 얘기했던 게 그거예요. 국회를 해산시켜라. 국회는 지금 제 기능을 하지 못한다. 국민들이 여기에 힘을 실어줘야지만 이 나라가 살기 좋은 나라로 만들어 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재미난 게 있어요.
예전부터 그 법이 없어도 잘 사는 사람들, 법이 없이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냐? 인품이 되게 좋은 사람들이죠. 누구한테 자기네 욕망을 휘두르지 않고 자기의 욕망을 잘 제어하고 억제하면서 다른 사람들과 잘 어우러져 사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딱히 법이 필요 없죠. 왜? 누구한테도 원망을 받지 않고 누구한테도 공격을 받지 않으니까요. 다툴 일이 없는 거죠. 다툴 일이 없게 살면 법이란 건 사실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항상 내 앞에 주어진 사람들과 내 앞에 당면한 사람들과 나의 욕망과 그 사람의 욕망을 잘 조절하고 억제하고 조율해 가면서 사는 사람들은 사실 법이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지금까지 인류는 힘의 논리로 모든 것을 해결하면서 살아왔어요. 여전히 전쟁은 벌어지고 있잖아요.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원하는 방법,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이뤄내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죽이는 일들이 여전히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 말은 인간이 아직까지 그렇게 성숙되지 못했단 말을 하고 있는 거고요. 성숙되지 않은 인간은 거의 동물에 가깝기 때문에 여기에 인성이라든지 여기에 인권이라든지 아니면 평등이라든지 자유라든지 이런 얘기가 먹힐 리가 없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 현재 이 세상에 꺼내놓은 아주 좋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인간이 살면 너무너무 좋겠다라는 생각들이 자유, 평등, 인권 이런 얘기들이거든요. 누구나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 인생을 살고 싶어 하니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만들어야겠다라는 이런 생각이 가장 이상적인 생각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이상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인간이 성숙돼야 돼요. 그만한 교육도 받아야 되고요. 그만한 지식도 있어야 되고요. 또 거기에 걸맞는 실제로 자기 행동을 그렇게 할 수 있는 인품도 갖춰야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갖춰지지 않은 인간들이 어떻게 그런 세상을 만들고 또 그런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겠어요? 불가능합니다. 결국엔 법이 만능이 아니라 오히려 법은 하나의 방편일 뿐이고 정말 중요한 건 그 법을 운영하는 사람들조차도 인성과 인품이 그만큼 올라서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교육을 통해서 우리들의 인성과 인품이 좋아져야지만 그런 세상을 이뤄나갈 수 있고 만들어갈 수 있고 그런 세상 속에서 살아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서로 싸우지 않는 세상, 마찰과 갈등을 이야기로 풀어낼 수 있는 사람들. 이것이 모든 문제 해결의 근본입니다. 이해가 좀 되셨을까요? 어저께 제가 이야기했던 그 자본주의의 분배 원칙과 또 이민 문제 같은 것들도 결국엔 하나의 끈이에요. 같은 원리로 작동이 돼요. 돈 많은 사람이 자기만 알면 세상은 망해요. 돈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가진 돈으로 세상 사람들을 보살피기 시작하면 세상은 살기 좋은 곳이 돼요. 기업이 이윤을 추구하는 집단이 아니라 세상을 좀 더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드는 집단으로 변화가 되면 그 나라는 그 나라뿐만 아니라 세상은 정말 살기 좋은 곳으로 변합니다. 우리 인간이 돈을 버는 목적이 뭐예요? 행복하기 위해서잖아요. 그런데 행복은 나 혼자 될 수 있냐? 불가능해요. 기업이 독과점으로 돈을 어마무지하게 벌었어요. 근데 세상 사람들이 다 망가져서 다 죽어가고 있어요. 근데 기업이 그것을 외면한다. 그러면 물건을 사서 쓸 사람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 기업도 결국엔 쪼그라들고 망하게 되어 있거든요. 힘을 가진 사람들, 돈을 가진 사람들, 기술을 가진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과 어우러져서 살기 위해서 이것을 펼쳐나갈 때 세상은 좋은 세상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기 위해선 그런 힘을 가진 사람들, 돈을 가진 사람들, 기술을 가진 사람들이 인성과 인품이 좋은 사람들로 변해야지만 그런 세상이 만들어져요. 결국엔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는 방법은 교육밖에 없다는 거죠. 어저께도 잠시 말씀을 드렸지만 이민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교육이 안 되고 수준이 안 되는 사람들이 좋은 곳에 가서 살려고 기어 들어오게 되면 애써서 만들어 놓은 좋은 세상이 망가져요.
그럼 이 좋은 곳에서 사는 사람들이 외부에서 들어오는 이민자들을 받아들일 때는 제한을 둬서 그 들어오려고 하는 사람들이 우리 사회에 어우러져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로 교육을 시켜서 차츰 만들어가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자유와 평등이라는 것은 조건과 환경이 갖춰졌을 때 자유와 평등을 얘기할 수 있는 거지, 조건과 환경이 만들어지지 않은 사회에서 그냥 좋은 이념이라는 이유로 자유와 평등과 인권을 얘기한다는 건 이루어질 수 없는 꿈을 꾸는 것과 같아요. 이해가 좀 되실까요? 오늘도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행복하세요.